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자료 구조 중에서 Q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중에서 이제 스택 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스택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Q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Q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렇게 있는데 양쪽이 뻥 뚫린 거예요. 양쪽이 뻥 뚫렸는데 규칙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이제 삽입, 즉 들어가기만 해줘야 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삭제 작업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됐죠? 자, 삽입되는 곳, 우리가 버스 탈 때도 어떠세요? 앞문으로만 타세요? 뒷문으로는 내리기만 하세요? 라고 하죠.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자, 삽입되는 곳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리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삭제되는 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프론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직선상에 보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왼쪽을 보통 앞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보통 뒤다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얘는 뒤쪽으로 삽입이 되고 앞쪽으로 삭제가 되는 이런 구조가 Q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삽입을 시켰어요. A야, 너 들어가라. 나 B 들어가세요. C 들어가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삽입되는 순서 어떻게 잡았어요? A다, B다, C다.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죠. 삭제는 그럼 어떻게 시킬까요? 얘부터 시켜야 되겠죠?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삭제를 시킬 수 있겠죠. A 삭제하세요. B 삭제하세요. C 삭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는 순서와 나가는 순서가 같죠.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바로 Q 구조가 돼요. 좀 합리적인 거죠. 먼저 줄 쓴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것, 이런 시죠. 선착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Q 구조를.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네요. 네, first in, first out이다. 또 다른 말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중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오네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 구조에 대한 설명. 리어로 삽입이 되고 프론트로 삭제가 된다는 거. FIFO, LILO.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줄서기 구조가 맞는 것이 바로 Q 구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용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 먼저 요청한 것한테 먼저 대여를 한다. 그다음 또 버퍼 관리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한번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리어 구조가 있는데 여기가 3개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삽입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제 오버플로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삽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변화를 보면 삽입을 한다라는 것은 프론트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리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리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리어가 리어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삽입 작업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죠. 됐죠? 일단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리어를 하나 증가시켰더니 얘가 가질 수 있는 크기보다 넘쳐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리어가 n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yes이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오버플로우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리어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데이터를 삽입시켜주면 되겠군요. 이런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Q 구조다라는 거죠. 이게 Q 구조고 삽입은 리어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어가 N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찼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else, 아니면 이제 리어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줘야죠. 삽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삽입 작업이 이루어지겠군요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삽입은 무슨 포인터와 관계가 있다? 바로 리어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데이터 삭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삭제 알고리즘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프론트와 리어가 같으면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삭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삭제를 할 때는 프론트에다가 더하기 2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은 뭘까? 처음에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리어 값도 0이고 프론트 값도 0이죠. 처음에 이제 출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다. 프론트와 리어가 같다면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이 F값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네, 프론트는 프론트 2를 해주고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삭제를 하는데 왜 프론트 값이 1 증가를 할까? 자,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보면은 1이다, 2다, 3이다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증가하게 되죠. 처음엔 프론트 값이 이제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프론트 값이 증가가 되고 가장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 값이 어때요? 이렇게 증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Q에서는 뭐를 기억해 주면 되냐면,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는 리어 값이 1 증가가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는 프론트 값이 1 증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를 삭제하겠다. 그럼 프론트 값이 0이었는데 프론트 값이 1이 돼서 A를 삭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냐면 대Q 구조가 있습니다. 대Q 구조는 이제 Q 구조와 스택 구조를 조금 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제 Q 구조는 여러분이 규칙이 있었어요. 반드시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대Q 구조는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돼요. 1이 들어와서 1이 나가도 되고, 또 1이 들어와서 1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 문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입력을 한 군데 막았어요. 이쪽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입력을 하나 막은 구조를 우리는 스크롤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이렇게 대Q 구조 중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맘대로 나가는 구조 중에서 나가는 걸 한 군데 막았어요. 자, 이쪽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무슨 구조다? 셀프 구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워낙 스택 구조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일단 스택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이 막혔다. Q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이 뚫렸는데 규칙성,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 자, 대Q 구조는 아무렇게나 들어오고 아무렇게나 나갈 수 있는 거고 특이한 형태는 저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LIFO 형태로서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맞출 수 있죠? 바로 스택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네. 탑이 나왔어요. 탑. 그럼 여러분이 이게 무슨 구조일까라는 거죠? 스택 구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제 탑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제 생각을 해볼까요? 스택 구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들어오는 곳의 이름을 뭐로 하기로 했죠? 우리가 푸시한다라고 그랬죠. 꺼내는 것을 뭐를 한다라고 했죠? 팝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기억과 니은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됐죠? 그럼 이제 스택에서 밀어 넣을 때는 어떤 순서로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끝이니까 D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C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B를 넣었어요. A를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뭐를 꺼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1, 2, 3, 4를 볼까요? 스택에 가장 최근에 입력된 자료는 탑이 지시한다 그러죠. 네, 데이터가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탑 포인트는 1이 되는 거죠. 자, B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탑 포인트는 2가 된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곳을 가리키는 게 바로 탑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2번 보세요. 입력된 자료 중에서 D가 가장 오래된 자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죠. 여기서부터 밀어 넣어야죠. 가장 안쪽부터 밀어 넣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죠. 자, 자료 C를 가져오려면 C 좀 꺼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듯이 꺼내 집어넣어 보면 여기에 D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를 가져오려면 뭐를 해줘야지 돼요? 네. 자, C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네, C를 가져오려면 네. 자, A 가져오고요. 네, 그 다음에 B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팝 연산을 해야 되는데 A 가져오세요 라는 팝 연산, B 가져오세요 라는 팝 연산, C 가져오세요 라는 팝 연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팝 연산을 몇 번 해야지 C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3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서 자료에 입력된 순서는 D, C, B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D가 집어넣고, 그 다음 C 집어넣고, B 집어넣고,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 있군요. 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자료가 삽입이 되고, 반대 방향으로 자료가 삭제가 된다. 그 다음에 FI-FO 구조다라는 구조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는 삽입이 되고 한쪽 방향으로는 삭제 작업이 일어나는 이런 구조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바로 Q 구조가 되는 거죠. 1번이 되겠군요.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 자, 4번은 이제 A, B, C, D, C, E, B 순서대로 출력하기 위한 그랬습니다. 자, 순서가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A, D, C, E, B 순서로 이제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네. 근데 저장은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에 A, B, C, D 순서대로 A, B, C, D, E 순서대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꺼내려고 해요. 제일 먼저 뭘 꺼낼 거예요? A 좀 꺼내고 싶대요. 근데 저 밑에 있는 A를 바로 못 꺼내죠. 일단 다 빼야죠. 네, 누구누구를 빼줘야 돼요. A를 꺼내기 위해서는. 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위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A, B, C, D, E 순서대로 저장을 한다 그거죠. 그럼 제일 먼저
A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걸 우리 뭐 한다 그랬죠? 푸시한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A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시 A를 어때요? A를 팝 꺼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제 A는 해결됐죠. 그 다음에 이제 D를 꺼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까지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B, C, D까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B를 푸시하겠습니다. C를 푸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를 푸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D를 팍 꺼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D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A를 꺼냈습니다. D를 꺼냈습니다. 자, A 꺼냈고 D를 꺼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C가 지금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C를 뭐 해주면 돼요? 팝 꺼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 C가 없어졌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E를 꺼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집어넣었어요? D까지 집어넣었죠? 이제 E가 남았죠? E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E를 푸시하겠다. E를 집어넣겠다. 그런데 E가 다시 필요하대요. 그러면 E를 뭐 해주면 돼요? 팝 해주면 되죠. 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B를 팝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순서대로 나왔는지 한번 봐요. A 꺼냈죠? D 꺼냈죠? C 꺼냈죠? 그 다음에 E 꺼냈죠? B 꺼냈죠? 이렇게 순서대로 됐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푸시와 팝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어진 걸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푸시팝, 그래서 푸시, 팝. 팝, 그 다음에 푸시, 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몇 번이 되나요? 네, 2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세요. 네, Q의 자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Q는 자료와 삽입과 삭제는 같은 쪽에서 이루어진다. 자, 삽입과 삭제가 같은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기다가 삽입하고 이렇게 삭제하는 이런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바로 이제 스택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볼까요? Q에 관련된 맞는 말일까? 먼저 들어온 자료를 먼저 처리하기 적합한 구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Q 구조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 거죠. A가 먼저 들어왔다. 그럼 A가 먼저 나가게 되는 구조다라는 거죠. 자, 트리의 너비 우선 탐색에 이용이 됩니다. 또 우리가 트리를 배우게 되겠죠.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Q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응용적이 되는 거죠. 여하튼 1번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같은 쪽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우리가 또 다음 단원 트리 구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